예, 안녕하세요. 아카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9월 FOMC가 어떻게 달라졌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것을 제가 카페에 올려드린 내용인데요. 현재 전에 7월하고 달라진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거기 볼드체로 되어 있는 것이 지난 7월과 이번 9월 FOMC가 달라진 성명서입니다. 현재 좀 두 가지 정도가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여기를 보시면은 가계 지출이 강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기업 고정 투자와 수출이 약화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난 7월에서는 가계 지출이 연초보다 증가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다라는 말을 했었고요. 지난 7월에는 기업 고정 투자가 완만했다. 그러니까 기업 자본 지출이 완만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지난 7월보다는 경기가 조금 나빠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 것은요, 나중에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를 또 보시면은 지난 7월이었죠. 지난 7월 금리 인하를 했을 때는 반대표가 한 표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에는 이제 3명이 금리 인하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5명은 그러니까 바뀌기 전, 그러니까 9월 FOMC 전과 금리를 동일하게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7명은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모르실까봐 제가 또 이렇게 사진을 띄워드렸는데요. 지난 2015년부터 양적 완화를 중단을 하고 금리를 계속 올려왔다가 현재 2019년에 지금 연속적으로 2번의 인하를 했습니다.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7월에는 기조적 인하가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중간 사이클을 조정하겠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보험용으로 금리 인하를 하겠다 라고 말했었고, 근데 이번에 또 금리 인하를 내렸죠. 이거 가지고 무슨 파월이 변심을 했냐, 뭐 그런 말들이 많은데, 파월이 이제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경기 하강 국면이 강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기 하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뭐 그런 식으로 말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를 보시면은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점도표를 같이 공개를 했는데요. 점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조금씩 올라가는 걸 보고 계시죠. 지금 거기 날짜를 보니까 2021년부터 금리 인상에 대한 전도표를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은 이때가 이제 우리나라 시각으로 새벽 3시입니다. 새벽 3시인데 새벽 3시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락을 하기 시작했다가 다시 상승을 하는데요. 이 상승하는 이유가 또 재밌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지금 트럼프가 배짱도 없고 센스도 없고 비전도 없고 엉터리 소통자다 이렇게 막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1시간 뒤에 파월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여기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은 현재 노동시장도 견고하고 경기 확장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 우리는 경기 하강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뭐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런 것은 뭐 물어보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2020년에 조건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경기 하강이 확인이 되면은 연쇄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요? 조건부.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유가가 막 치솟고 있죠. 지금은 많이 안정된 상황인데요. 뭐 이것도 뭐 복구가 3주 이상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복구 예상보다 빠를 것이다. 또는 이제 현재 이제 미국도 셰일 오일을 시추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유가는 뭐 그렇게 급등하지 않을 것이다. 뭐 그래가지고 유가가 현재 많이 안정화가 되었는데 글쎄요, 이것도 한몫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좀 애매합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남아있는 이슈 중에서는 딱 두 가지밖에 없겠죠. 당연히
무역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그런 상황이 있겠고, 또 하나는 지금 이란과의 분쟁이 있죠. 현재 이란에게 군사적 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경제적인 제재만 하고 있는데, 이게 말들을 들어보면은 할 수도 있다라고 뭐 말들을 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자세히 보셔야 될 게, 뭐 이렇게 이란과 전쟁을 한다면은 뭐 당연히 미국 증시는 하락을 하게 되겠죠. 뭐 그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요. 다만 예전에 어디였죠? 그 걸프전이었나, 정확히 그 중동에서 이렇게 미국하고 전쟁했던 적이 있었는데, 몇 년 동안 전쟁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뭐 한 달 갔나요? 전쟁이? 한 달 만에 이겨버려가지고 증시는 이제 불확실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증시는 계속 상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를 동시에 하고 전쟁이 일찍 끝났을 경우 그건 또 매수 기회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양적 완화를 검토해 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건부 금리 인하랑 같이 말이 나왔던 것인데요. 이게 어떤 식의 내용이었냐면은, 이거는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지표들이 나올 경우 이제 자산 대량 매입, 이게 곧 양적 완화 얘기죠. 그리고 선제 안내를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선제 안내라는 건 뭐냐면요,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이게 통화정책 방향을 미리 예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고, 뭐 불안감을 없앨 수 있다, 뭐 그런 것이고요. 이게 이제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이거를 이제 사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위기에 관련해서 뭐 마이너스 금리도 사용할 수 있지 않냐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제 그것은 안 한다라고 이게 못을 박았죠. 그럼 하나씩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9월 FOMC 성명서에서는 뭐 지난 7월보다는 경기 약간 나빠졌지만 점도표와 더불어서 파월이 연속적 금리 인하는 불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을 했고, 이러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없어지자 미국 증시는 하락을 했었고요. 이에 또 트럼프는 이후에 맹비난을 했었지만, 이후에 파월 기자회견에서 2020년에 경기 하강이 확인이 되면은 조건부 금리 인하를 연속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지표들이 나왔을 경우에 자산 매입이나 선제 안내를 시작할 수 있다. 자산 매입이란 여기서 양적 완화를 뜻하고요. 선제 안내란 포워드 가이던스, 그러니까 통화정책 방향을 미리 예고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상치 못한 지표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게 뭐 이란과의 군사적인 전쟁, 그리고 무역 합의가 잘 되지 않았을 때 뭐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런 기대감이라면은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전체적인 면에서 상승은 할 수 있다. 미국 증시가 상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에 더불어서 한국도 뭐 반도체나 뭐 2차전지, 통신 장비 슈퍼 사이클이 온다면 같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겠죠. 이런 기대감은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에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수출만 잘 된다면은 외국인이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전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